청구액은요 5억 원, 10억 원, 심하면 수십억 원까지 갑니다.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형사에서 했던 인정이 민사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고요. 초기의 구조를 잘 짜두면 책임 범위와 손해액을 모두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범죄의 판을 바꾸는 김나기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 일출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만 걱정을 하십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만 넘기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 다음이 더 무섭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전 직장이 바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청구액은요 5억 원, 10억 원, 심하면 수십억 원까지 갑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쌓은 실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업비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폭탄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는 국가가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민사는 회사가 직접 여러분에게 돈을 청구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체감상 사실 더 무섭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B씨는 회사 핵심 자료를 반출했다가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형사는 일단락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직후 회사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액은 8억 원이었는데요.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에서 책임 자체를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면서 상황이 더 불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손해를 하나하나 입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액을 직접 추정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영수증을 전부 들고 오지 못해도 배상액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서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본 손해액이 1억 원이어도 판결에서는 5억 원으로 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실무에서는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유출된 영업비밀과 무관한 매출을 최대한 분리해내야 합니다. 회사는 보통 해당 기간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손해를 크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거래가 유출 이전부터 이미 체결돼 있었다거나 유출된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 매출이라면 그 부분은 손해액에서 빼야 합니다. 이 작업만 제대로 돼도 손해액이, 즉 배상액이 훨씬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관련 매출이라면 그 다음에는 기여도를 좀 낮춰야 합니다. 제품 하나하나가 팔리는 데는 유출된 정보 하나만 작용되는 게 절대 아니죠. 브랜드, 영업력, 마케팅, 다른 기술 요소들이 함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된 정보가 전체 매출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기여도가 낮을수록 배상액도 함께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셋째, 그 정보 자체의 가치를 낮춰야 합니다. 이미 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이거나 독점적 가치가 크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떨어진 정보라면 손해액 산정의 전제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은 책임을 전부 부인하는 싸움이 아니라 손해액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무상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자료를 밖으로 반출한 사실과 그 자료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은 반드시 구분돼서 봐야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나온 건 맞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지 않았고 영업에 활용하지도 않았고 실제 매출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손해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결국 피해 규모가 얼마냐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자료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어디까지 활용됐는지, 매출과 연결된 적은 있었는지를 정확히 나눠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반출과 사용을 구분하지 못하면 민사에서 배상액이 훨씬 커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형사와 민사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안 됩니다. 형사에서 한 진술 하나, 수사 과정에서 무심코 인정한 내용 하나가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키우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자료를 반출했는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실제 사용됐는지, 손해와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업비밀 사건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형사에서는 말을 아끼면 될 것 같고 민사에서는 금액만 다투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두 절차는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형사에서 했던 인정이 민사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초기의 구조를 잘 짜두면 책임 범위와 손해액을 모두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즉, 이 사건은 문제가 생긴 뒤에 수습하는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잘 설계를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영업비밀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하거나 이미 대응 중이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와 민사를 함께 보는 전문 변호사와 초기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1551-051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 전문 변호사 김나기였습니다.